중독.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마유미와 나는 동기다. 키가 크고 모델 뺨치게 스타일이 좋지만 성격은 숫기가 없고 어둡다. 직장에서도 특별히 사이 좋은 사람은 없는 모양이라 고립되어 있다. 마유미는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일하는 도중, 컴퓨터와 마주보고 있을 때도, 화장실에 갔을 때도, 점심시간에도 스마트폰을 계속 만지작거린다. 일이 끝나면 우선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그 길로 엘리베이터로 향한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곁눈질로 힐끔 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문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았다. 어두운 성격의 마유미에게 남자친구가 있는 것일까? 저토록 스마트폰과 눈싸움하고 있으니 분명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 게 틀림없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된 나는 여자로서 가벼운 질투를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의 일이다. 나와 마유미는 밤늦게까지 둘이 잔업을 했다. 문득 봐보니 역시 마유미는 컴퓨터에서 눈을 떼고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저기 마유미, 스마트폰을 일 끝나고 해도 되잖아. 마유미의 책상을 향해 말을 걸었다. 마유미는 천천히 얼굴을 들어올리고 컴퓨터 너머로 지그시 이쪽을 바라봤다. 미안. 근데 무슨 일이 있어도 답장해야 되는 문자가 있어서. 어차피 남친한테 온 문자잖아. 일 끝나고 해도 되잖아. 지금은 어쨌든 다음 회의에서 쓸 자료를. 그런 게 아니야. 내 말을 가로막듯 말하더니 마유미는 달그락 일어났다. 그리고 발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다가왔다. 눈을 부릅뜨고. 2년 전 여름날의 일이야. 2년 전 여름 마유미에게는 사귀던 남자가 있었다. 그는 오컬트를 아주 좋아해서 매년 여름이 되면 심령 스팟에 가는 게 취미였다. 그날도 남자친구와 어울리게 되어 어느 작은 마을에 있는 터널로 차를 타고 가게 되었다. 그곳은 현지에서는 유명한 심령 스팟이었고 밤마다 아이 소리가 들린다든가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한다. 마유미는 심령이나 오컬트가 질색이었다. 그래서 사실은 가기 싫었지만 남자친구가 너무나도 끈질기게 같이 가자 해서 끝내 그의 말을 들어준 것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터널 근처에 가까워졌을 무렵 마유미는 벌써 무섭다고 죽는 소리를 했다. 싫어. 역시 안 갈래. 무섭다고. 집에 가자. 응? 뭔 소리야. 좀 있으면 도착이야. 코앞이라고. 싫어. 나 역시 가기 싫어. 여기에 차 세워. 차 안에서 기다릴 테니까 갈 거면 쭈요씨만 혼자 가. 어쩔 수 없네. 그는 혀를 차더니 차를 갓길에 세웠다. 터널까지 앞으로 5m 정도 될까 말까한 거리였다. 조수석에서 떨고 있는 마유미를 곁눈질한 그는 금방 갔다 올게 라는 말만 남기고 차에서 내렸다. 마유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터널로 향한 지 30분 정도가 지났다.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몇 번인가 그의 핸드폰에 전화해봤지만 부재중 전화 서비스에 연결될 뿐이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마유미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늦다. 금방 갔다 온다고 말했었는데 변함없이 전화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스스로 터널까지 가서 아내 상황을 확인할 생각은 들지 않았다. 3시간이 지났다. 그는 돌아오지 않는다. 마침내 마유미는 경찰서에 신고했다. 서둘러 도착한 경찰들과 동행해 마유미는 터널까지 향했다. 터널 앞에 서니 안에서
하는 바람이 우는 듯한 소리가 난다. 너무 캄캄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다. 빈 공간에 떡하니 열린 2차원으로 연결되는 구멍을 상상하고 마유미는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터널 내를 탐색했지만 그는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단순한 실종이라고 얘기는 정리되고 말았다. 벌레 씹은 표정을 지은 마유미에게 가장 나이가 많은 경찰관이 이런 얘기를 해줬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정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근방에 살던 아이들이 말이죠. 이 터널에서 숨바꼭질을 하며 놀았어요. 도시와는 다르게 근처에 오락실도 없고 공원도 없어요. 이 터널은 꽤 옛날에 폐쇄되었지만 아이들 시선에서는 최고의 놀이터였겠죠. 그런데 한창 놀고 있는 와중에 붕괴가 일어났어요. 순식간의 일이었죠. 쿵하고 커다란 소리가 나고 서둘러 달려갔지만 늦어버렸어요. 불쌍하게도 한 명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 뒤부터였습니다. 터널 근처를 지나가면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게 되었죠. 다 숨었니? 라든지 다 숨었어 라고 말이죠. 갑작스러운 사고였으니까 분명 아이들은 자신이 죽었다는 것도 알지 못한 채 지금도 아직 터널 속에서 놀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애인도 어쩌면 아이들에게 홀려버린 건지도 모르겠네요. 거기까지 말을 끝내고 마유미는 길고 긴 한숨을 쉬었다. 남친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일어난 일이야. 문자가 왔어. 발신자는 남친이었다. 그는 무사했던 건가 안도하며 문자를 열었다. 그곳에는 단 한마디 이렇게 써 있었다. 다 숨었니? 처음엔 놀리는 거라 생각했지만 하루에 몇 번이고 같은 내용의 문자가 오게 되었다. 마유미는 그 문자가 도착할 때마다 즉시 대답했다. 아직이야. 그렇게 대답 안 하면 그가 데리러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하루 종일 진정이 안 돼. 화장실에 갈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끊임없이 문자가 온다고. 알겠어? 그가 찾아오는 거라고. 그래서 나 스마트폰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 마유미의 손안에 있는 스마트폰이 울렸다. 마유미는 맞지라고 말하는 듯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그럼 난 아직 일이 남아서. 마유미는 발길을 돌려 책상으로 돌아갔다. 얘기하는 동안 마유미는 단 한 번도 눈을 깜빡이지 않았다는 것을 난 깨달았다.